부산시립미술관 관장이 입점업체의 이른바 갑질을 일삼아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확 쳐버리라. 둘 중에 하나만. 미술관 입점업체 사장에게 막말과 폭언을 일삼고 자신과 친분 있는 작가의 고가 작품을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소장한 작품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미술계를 폄하한 김선희 관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부산 미술계가 단단히 화가 났네요. 먼저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고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영상을 보셨는데 마치 그 재벌집 사모님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갑질이 지금 지역 미술계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 부산시립미술관 로비에 위치한 아트샵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기념품 가게 이야기입니다. 예. 이 가게는 민간 계약자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개인 영업 공간인데요. 이 가게의 미술관장이 수시로 들어와서 뭐 상품의 구색이나 진열 방식 등에 대해서 뭐 수시로 계속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CCTV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아트샵으로 들어온 이분 바로 미술관 관장입니다. 주위를 휘휘 둘러보다가 우산으로 전시된 제품을 가리키며 여기 치워라, 다른 위치로 옮겨라 지시를 합니다. 이 화면은 다음날 상황인데요. 이번엔 직접 판매 중인 제품을 치웁니다. 예. 상품 구색이 촌스럽고 싸구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최대한 빨리면 언제? 1년 후에? 최대한 빨리? 모레 오프닝이란 말 몇 번 했는데 최대한 빨리가 언제야? 치우고 나서 말을 하라 이 말이야. 알아서 해. 말짱은 드라 이거야 나한테는.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확 쳐버리라. 둘 중에 하나만. 예. 일단 드는 생각은 매장이 뭐 임대건 직영이건 간에 미술관 안에 있으니까 일정 부분 관장이 뭐 개입해서 뭐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상으로는 그야말로 정말 지나친 개입, 이른바 갑질인 건데 거의 아랫사람 부리듯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애초에 아트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두고 관장과 매장 운영자의 취향 차이였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관장의 무례함은 좀 도를 지나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뭐 찾아와서 제품에 대해서 시시콜콜 트집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출처가 불분명한 지인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뭐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쇼인도 메인에까지 진열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쓰던 도자기 그리고 관장이 개인 소장하던 작품까지 매장에서 팔도록 했다고 하니 아트샵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자기 아주 콧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도 가져온다 하고 파라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에 팔아라고 했고 본인 거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팔아서 나 돈 줘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미술관 측은 개인 소장품을 팔도록 한 거는 뭐 부정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이제 해명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팔게 됐는지 바깥에서 비싸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는 좋지만 일단 있는 거를 갖다가 걸었거든요. 팔았어요. 그래 팔 직원한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겠다. 그런데 아트샵에서 시작된 관장의 갑질 파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갑질을 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이번에 부산미술계로부터 나온 증언입니다. 부산미술협회가 가장 큰 행사인 부산미술대전의 대관을 요청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찾았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20억이 깎였다고 시립미술관 예산이. 그 예산이 깎여가지고 현대미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20억을 내보고 갖고 오면 대관 신청을 받아주겠다더라고. 그거를 대보고 그런 말을 하면 그게 갑질이죠. 예. 이분이 어떻게 20억 원을 가지고 옵니까? 미술대전이면은 이제 지역 미술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 행사는 해마다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던 행사였잖아요. 네, 지역 미술계가 황당해하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빌려달라, 안 된다,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부산시가 중재를 해서 행사가 열리기로는 했는데 이 와중에 일정이 지연되면서 뭐 규모도 반으로 축소가 되고 행사 기간도 뭐 분리해서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일정도 지연되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저기서 가장 큰 미술 행사가 이제 반토막이 된 건데
그 부산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바로 이제 미술관인데, 지역의 공공미술관인데, 이것이 지금 사유화된다거나 아니면 창작자 위에 관장이 군림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영상을 네,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지역 미술계에서는 뭐 미술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이 시립미술관이 뭐 지역 작가들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지역의 중견 작가들이 미술관장에게 만나자라고 해서 요청을 했더니 2달쯤 뒤에나 뭐 시간이 날 것 같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다고 하고요. 또 부산시립미술관 초청전이 있는데 여기에 의뢰 보내오던 초청장도 끊어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연락이 오기를 뭐 한 달 정도 그날부터 한 달 후 무슨 요일 아침 몇 시 딱 이렇게 잡더라고요. 뭔가 그래 바쁜지 그게 네. 한 달 후에 를 잡는다는 거는 이게 뭐 대통령 만나는 그 정도 일정을 하는가 만나기 싫다는 이야기인지. 시민들이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곳인데 관장은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좀 관리를 잘 해달라고 시립미술관을 맡겨놔 또 자기 취향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산 시민을 아주 부산의 미술인들을 아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외시하면서 장을 보내준다든지 뭐 그래서 이 관장 오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시립미술관에서 뭘 한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결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네. 부산미술협회 그리고 화랑협회 등 30여 개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미술관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고요. 예.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트샵에는 부산 미술인들의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산 미술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렇죠. 지역 창작가들 입장에서는 미술계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역에 있는 미술관의 관장이 지역의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관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론이 악화될 만큼 악화됐고요. 또 일부 뭐 개인 비리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라서요. 예. 뭐 앞으로 경찰의 고소고발 그리고 그 수사의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시의 진상조사 또는 경찰의 수사가에 따라서 뭐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관장은 현재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임기가 오늘 11월 달에 끝난다고 하는데 예. 임기를 보전하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현재는 본인은 억울하다. 지금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사안은 여러 차례 지금 연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후속 보도를 취재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가시죠. 네. 뭐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거래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막상 또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그 상황이 닥치면 또 쉽지 않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사실 또 서열 관계에서 또 상하 관계에 있는 상사가 또 권유를 하게 되면 사실 거절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네, 오늘 사건도 이런 경우인데요. 부산의 남성이신 A 씨는 평소에 좋아하는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이제 빌려달라라는 이제 부탁으로 여러 번 빌려주게 됩니다. 예. 그런데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장담했던 여자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조금 참혹합니다.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하. 그 얼마나 빌려줄 게 목숨까지 끊었을까? 뭐 두 사람의 특별한 뭐 사연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밥 사달라거나 뭐 술 한잔 사달라던가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겠죠. 예. 2017년도 11월 달부터 석 달 동안 이 여성이 빌린 금액은 무려 2,2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아하. 자, 상당한 금액인데 무슨 이유로 이 많은 돈을 빌렸답니까? 네, 여성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에게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현관에 비밀번호를 바꿨다. 딱 8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까 월세를 좀 꺼달라. 집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처음에 180만 원을 빌린 걸 시작으로 해서요. 석 달간 2천만 원 가량을 빌린 겁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월세가 밀려 집주인에게 집에 못 들어간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약 3개월 동안 41회에 걸쳐 2,1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여성은 돈을 갚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도 받아야 되고 이 여자친구와 관계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또 계속 돈을 빌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돈이 바닥이 나자 대출까지 받아서 또 빌려줬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여자친구는 월세가 밀린 적이 없었던 건데요.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쇼핑을 하고 유흥비로 쓰고 했었던 거죠. 애초에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를 저희가 보통 법조계에서는 용도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여성에게 받은 배신감,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담, 대출을 갚기에는 좀 막막한 그런 데에 대한 고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예. 용도 사기라는 것이 애초에 빌린 목적 외에 속이고 다른 용도로 썼다 이 말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빌린 돈으로 쇼핑과 유흥비로 탕진한 이 여성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철없는 여자친구에겐 결국 사기죄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예.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서 징역형 결정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 2천여만 원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월이라고 하는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미쳐보면 처벌이 상당히 엄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여성은 자신에게 빠져있던 남자친구를 기만한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유족에게조차 피해 금액을 전혀 갚지 않았다고 하고요. 재판부도 이를 가중사유로 보고 엄하게 처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양형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빠져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여러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였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는 결국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편취액이 크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좀 엄한 판정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여성은 여전히 이제 반성도 안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여성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이제 그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억울하고 그 심정을 어떻게 좀 표현할까 싶은데, 예를 들어 고인의 가족이 여성이 너무 괘씸해서 또 고소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이제 고소에 따라서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고요. 이 여성이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편취금, 이렇게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망인의 상속인들, 이 경우에는 이제 남성의 유족들, 가족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이 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망에 관해서 또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우는 워낙 이렇게 또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일상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금전 채무 관계가 워낙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방 줄 것처럼 빌려가 놓고 아예 모르쇠를 일관하는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돈을 일단 빌려가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을 하고요. 사기죄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따라서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10년 안에 좀 고소를 하셔가지고 사건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기간 안에 돈을 빌려간 당사자, 채무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사망과 동시에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요.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동거래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대변인님도 돈 좀 잘 빌려주는 편 아니신가요? 네, 친하게 지내려고. 돈이 없기도 하고요. 네. 그냥 인상이 좋아 보여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시다. 자, 다음 소식 보시죠.